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한글은 어리석은 사람도 일주일이면 깨우치고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깨우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독일인 학자인 베르너 자세도 한글은 반나절 만에 배울 수 있을 만큼 쉬운 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글자의 모양은 단순하고 비슷한 발음의 글자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이것의 글자 모양을 보면 발음도 유사한 이 글자들은 글자의 모양도 유사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 글자와 21개의 모음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4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단 40개의 이 한글 문자만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8천여 가지 이상의 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은 수의 문자로 매우 많은 수의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죠? 이처럼 소리나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의 특성 때문에 고유 문자가 없는 언어권에서는 한글 문자를 받아들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에는 찌아찌아어만 있을 뿐 문자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어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록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한국의 훈민정음학회는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사용을 제안하였고 2009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부족의 문자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한글을 가르칠 한국인 교사 1명이 파견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모두 3천여 명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의 거리엔 한글로 표기된 이정표가 20개 이상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인이 한국과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주려고 2007년부터 해외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54개국 13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만 7천여 명의 세계인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의 국립기관이 만든 표준교육 과정과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를 활용하여 교육합니다. 그 외에 한국의 전통 놀이나 전통 악기 등의 교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한국의 문화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도 세종학당이 있나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만일 세종학당이 여러분의 지역에 없다면 세종학당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세종학당을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밑에 적힌 주소는 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주소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상에서 한글과 한국어, 한국 문화를 혼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종학당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관련 사진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교육 자료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문자적인 쓰임 말고도 디자이너들이 예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디자이너 이상봉이 의상의 무늬로 한글의 글자를 채택한 것이죠. 디자인의 요소로서 한글을 사용한 의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의상은 이상봉 디자인의 작품입니다. 글자가 의상의 디자인과 실루엣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장점과 활용되는 분야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글은 배우고 쉽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언어권에 수출되기도 하고 한글의 모양은 의상 디자인에 반영되기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